예, 74쪽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인데, 자, 109조를 보세요. 109조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자, 2항은 역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죠. 그러니까 일단 1항에서 확인하실 점은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해야 돼요. 내용에 착오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중요 부분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서 조항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해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착오의 유형이 1번, 2번, 3번, 4번, 뭐 오른쪽에 5번 나오는데, 일단 4번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법률의 착오. 그리고 오른쪽에 5번에 동기의 착오는 별표 2개 해두세요. 일단 뭐 우리 기초 강의니까, 그 기본 강의니까 착오의 유형을 봐요. 다음부터는 안 봐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개념만 보는 거고, 뭐가 나오냐면 표시상의 착오가 있고요. 표시상의 착오. 두 번째는 이제 표시 내용의 착오예요. 표시 내용. 세 번째는 이제 그 표시 기관 이런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사자 관련되는 문제. 표시 기관, 사자와 관련되는 문제. 일단 표시상의 착오라는 건 뭐냐면 표시를 잘못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오기, 글자를 잘못 썼다. 단순한 오담, 말을 잘못했다. 이게 표시상의 착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천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빨리 쓰다 보니까 공을 하나 더 붙였어요. 만이라고 썼다. 그럼 저는 쓴 게 뭘 쓴 거라고 생각을 한 거냐면 천이라고 쓴 줄 알았는데 쓰고 본 게 만이더라. 이게 표시상의 착오예요. 내용의 착오, 표시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 표시상의 착오는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글자를 썼지만 그 글자의 내용을 잘 모르고 쓴 게 내용의 착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토지 면적 단위가 평과 제곱미터가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약서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1000평을 사려고 합니다. 1000평을. 근데 1000평을 사려고 했는데 쓰려다 보니까 뭐 어차피 같은 말이고 국가에서 제곱미터 말 좀 써달라고 하니까 써주지 이러면서 1000평이 아니라 1000제곱미터라고 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쓴 글자가 1000제곱미터라는 글자라는 거 알고 써요? 모르고 써요? 그죠? 표시상의 착오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쓰려고 하는 글자를 쓰긴 썼지만 얘랑 같은 건 줄 알았으니까 뭘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 표시의 내용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또는 뭐 우리나라 화폐 단위 원과 뭐 일본의 화폐 단위 앵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청약서를 쓰면서 당신의 땅을 1억 원에 사려고 합니다 라고 쓰려고 했는데 쓰려다 보니까 아이 뭐 어차피 같은 말인데 새롭게 써볼까 이래서 1억 앵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저는 1억 앵이라는 글자를 쓴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표시상의 착오는 있어요 없어요? 표시를 잘못하진 않았는데 그 표시가 갖는 뭘 몰랐다는 거예요? 내용, 의미를 몰랐다는 게 내용의 착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인데, 사자라는 건 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러니까 사자라는 건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대리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대리인 공부할 텐데, 대리는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결정해서 법률행위를 하고 효과는 본인에게 가요. 근데 사자라는 건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면 본인이 하고요. 사자는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이때 사자는 크게 두 가지 사자가 있는데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기관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본인이 결정한 의사표시를 가서 표시, 완성하는 사람이고 전달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완성된 걸 전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서면으로 전해주는 사람은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고요. 가서 이제 말로 하는 건 가서 완성시키는 거니까 보통 구두로 얘기하면 표시기관의 사자라고 봐요.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자들이 예를 들은 게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는 이제 전신수 예를 들어요. 전신수.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전보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전부 다 휴대전화가 모두 보급이 되었고, 근데 옛날에는 휴대전화가 아니라 집에 전화가 없는 집도 많았잖아요. 그럼 그때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전보 쳤죠. 그럼 전보 칠 때 어떻게 해요? 우체국에
연락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어디 몇 다시 몇 번지에 이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말을 하면 전신수가 타이핑을 쳐서 우체국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이가 엄청 많은 것 같지만 네,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전보 칠 때 1000이라고 했는데 전신수가 타이핑 하나 잘못해서 만이라고 잘못 썼다. 그러면 그게 바로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자는 그냥 심부름꾼이니까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제가 1000이라고 쓰려다가 만으로 잘못 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랑 같아져요? 표시상의 착오의 문제예요. 근데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는 어떤 의미냐면 대표적으로 집배원 아저씨예요. 집배원은 이미 완성된 서면을 전해주기만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만약에 도달되지 않았다,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 착오의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그럼 이런 건 뭐냐면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이지 착오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야, 나 물건 있는데 저기 병이라는 사람한테 부산에 사는 병한테 네가 직접 찾아가서 내 물건을 9,600만 원에 판다고 네가 말 좀 해라. 그럼 얘가 가서 말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자는 가서 말로 하는 거니까 표시기관이에요? 전달기관이에요? 가서 말을 하는 거니까. 가서 뭐 하는 거야? 얘가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서 9,600에 판다고 말 좀 해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부산 내려가다가 낮에 점심 먹다가 낮술 한잔 하고 이러고 가다가 까먹었어요. 얼마라 그랬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요. 그냥 6,900이래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건 마치 본인이 9,600으로 쓰려다가 얼마로 썼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착오의 문제라고요? 표시상의 착오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갑이 이번에는 봉투를 한 장 줘요. 편지를 하나 주면서 갔다 왔냐? 그러면 이 광주에 사는 정한테 좀 갖다 줘라 이럽니다. 한꺼번에 시키지. 갔다 왔더니 또 시켜. 나만 시켜. 안 가요. 안 가고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예. 그러면 얘한테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예 도달되지 않아요. 그럼 착오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이지 착오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착오의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떤 기관일 때만 생긴다고요? 표시기관일 때만 생겨요. 개념 간단히 보고 이 자체가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기는 어렵고요. 출제가 되면 4번은 출제된 적이 있어요. 법률의 착오예요. 법률의 착오. 자, 오른쪽에 판례 박스 볼게요. 판례 보면 법률에 관한 착오, 괄호에 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 때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의 착오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었어요. 갑이 있는데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갑한테 부동산 좀 팔아달라고 자꾸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부동산을 팔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팔면 이게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팔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을이 세금 문제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법은 꽉 잡았다. 세법 엄청 잘하는데 나한테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는데 나의 회사에 출자 방식으로 등기를 넘기면 세금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갑이 진짜냐? 진짜지 이래서 등기를 넘겼어요. 넘기니까 바로 세금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을 취하더라도 세금이 똑같이 나올 것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착오한 건 뭐냐면 세법상의 법률의 효력을 착오한 거야. 그럼 이건 법률의 착오인데 이게 중요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률에 관한 착오는 취소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지문은 틀리는 거예요. 법률의 착오도 중요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5번의 동기의 착오가 중요하죠. 동기의 착오는 착오의 유형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우리 볼 때 동기. 자, 이 동기라는 건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동기는 요소가 아니고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만 요소라고 했죠. 그러면 다른 걸 착오한 게 아니라 법률행위 내용을 착오한 게 아니라 동기를 착오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걸 취소할 수 없어요. 동기의 착오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샀는데 땅을 산 동기가 뭐냐면 이거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요즘에 여기 땅 느낌에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개발 계획이 발표돼서 땅값이 엄청 오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사고 봤더니 땅값 안 올라요. 그럼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자기 동기 사정이지 이거 가지고 취소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언제 가능하냐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어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동기가 표시가 되어야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매매계약 같은 걸 하면서 자기의 동기가 상대방에게 모두 표시가 되었다면 동기의 착오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하실 점은 동기가 표시가 되면 가능한 것이지 당사자끼리 동기를 내용으로 하자라고 당사자끼리 합의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합의를 요하지는 않는다. 중요해요. 합의를 요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만 되면 된다고요. 표시. 꼭 표시가 돼야 돼요. 표시가 되어서 내용을 이루면 취소가 가능하다. 근데 이 동기의 착오가 자기가 스스로 일으킨 게 아니라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의해서 착오가 유발되었다. 상대방이 유발했다 이런 말 나오면 이때는 표시 여부를 묻지 않아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기의 착오를 취소하려면 뭐가 돼야 한다고 했어요? 표시. 그런데 상대방이 야기시켰다, 유발시켰다라고 하면 그때는 모두 필요 없냐면 표시도 필요 없다. 표시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휴게소 사건인데 갑이 휴게소를 하고 싶어요. 땅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한테 이제 질의를 하는 거죠. 나 휴게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공무원이 휴게소 하시려면 가지고 계신 토지를 전부 국가에 증여하시고 휴게소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시면 돼요 라고 회신해 줍니다. 그래서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전부 증여하고 건물을 지어 휴게소를 운영해 왔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 법을 오해했어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얼만큼만 증여하면 되는 거냐면 휴게소가 건립될 부지 요만큼만 증여하면 되는 건데 공무원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원래 증여해야 할 토지의 16배를 증여한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면 갑은 착오에 빠진 건데 누가 만들어낸 거야? 공무원이 유발했다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이 증여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심하실 점이 한 가지 쟁점이 더 들어가요. 만약에 이 증여 계약을 전부 다 취소해 버리면 갑은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 요만큼은 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취소할 때는 반드시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가 됐는데 우리 판례는 모두 가능하다라고 하냐면 일부만의 취소도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꼭 전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부의 취소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교재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원칙 나와 있고 그 75쪽에 2번의 예외.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동그라미 해두세요. 뭐가 돼야 돼요? 표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파란 글씨로 보면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합의는 필요 없다. 자, 니은에 보면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다. 자, 유발되면 뭐가 필요 없다고요? 표시도 필요 없어요. 표시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럼 밑에 판례는 지금 본 게 2번 판례. 1번, 3번은 안 봐도 되고요. 2번에 한번 보세요. 판례 박스 2번. 담당 공무원의 법령 오해로 휴게소 부지로 증여할 토지의 16배를 증여한 경우 누가 착오를 유발시켰냐면 공무원이 그 얘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109조의 규정에 뭐라고 되냐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첫 번째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어디에 속해야 되냐면 중요 부분에 속해야 되고요. 세 번째 아무리 중요해도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중과 실은 없을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의 착오라는 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뭐가 아니면 되냐면
동기의 착오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안 되고 내용의 착오여야 한다. 근데 아까 동기도 표시되어서 내용을 이루면 그때는 가능하다고 했죠. 일반적인 동기의 착오는 안 되고, 자, 두 번째는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입증 책임 앞에서부터 봤는데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누가 입증할까요? 만약에 표의자가 취소할 사람이 중요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할까요? 아니면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중요 부분이 아님을 입증해야 될까요? 자, 아까 우리 뭐라고 했냐면, 자,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어요. 그럼 성립이 되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취소하는 게 원칙일까요? 취소 못하는 게 원칙일까요? 취소 못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겠어요? 취소하려는 사람이 야, 그거 중요 부분이야 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이건 누가 입증하냐면 표의자가 입증, 취소할 사람이 입증하는 거고요. 그럼 표의자가 중요 부분임을 밝혀내면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취소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그 취소를 막으려면 뭘 입증해야 될까요? 중과실. 너 중대한 과실 있잖아 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럼 이 중과실 유무는 표의자가 입증해요? 상대방이 입증해요?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취소할 자,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 거고, 중과실의 유무는 취소를 막으려는 자가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중과실의 유무는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오해했어요. 자, 다시 중과실의 유무는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틀렸어요? 부인하려는 사람이 취소할 사람이잖아요. 걔는 뭘 입증하는 거예요? 중요분이고, 중과실의 유무는 법률행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유지하려는 자가, 취소를 막으려는 자가 중과실을 입증해라.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고, 이때 중요 부분이다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도 중요해야 되고요. 주관적으로 볼 때도 중요해야 돼요. 나만 중요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표의자가 볼 때 중요한 것뿐 아니라 객관적, 즉 일반인이 볼 때도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독일의 사례였는데 A하고 B가 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둘 다 B가 독일 사람인데 포도주를 대량으로 매수를 합니다. 포도주를 대량으로 매수해서 A가 이제 포도주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B한테 왔는데 B가 A를 딱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당신 유태인이에요? 그래요. A가 그런데요? 이랬더니 이 B가 얘는 유태인을 엄청 싫어했대요. 나는 당신이 유태인인 줄 알았으면 이 계약 안 했어요. 착오니까 취소입니다. 라고 주장한 거죠. 자, 그럼 이게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일단 주관적으로 중요해 안 중요해? 주관적이라는 건 얘 입장에서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하대요. 그러면 이것만 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인이 볼 때도 중요해야 돼요. 그럼 일반인이 볼 때는 중요해 안 중요해? 누가 파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포도주가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중요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모두 중요해야 합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볼게요. 76쪽에 일단 그 보조단에 그 별표 하나 해두세요. 중요 부분의 입증은 누가 한다고 돼 있어요? 표의자, 의사표시자가 하고, 중과실 여부의 입증은 누가 하냐면 상대방이 합니다.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가 해야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76쪽에 그 판례 박스에서 착오 취소를 할 때 입증할 점 나와 있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중요 부분임을 입증해야만 취소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1번, 2번, 3번은 안 보셔도 돼요. 이건 학설에 관한 문제고요. 우리 시험은 취소가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면 100% 판례를 가지고 출제합니다. 학설 가지고 출제하면 논란이 생기니까 오른쪽에 핵심 다지기 박스가 있죠. 별표 3개 해두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여기서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즉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으니까 결론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하고 결론. 그럼 1번에 보면 취소되는 경우가 먼저 나와요. 동그라미 1번
토지의 현황과 경계, 현황이랑 경계 이 말 나오면 취소할 수 있어요. 현황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상황, 물리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고 땅 샀는데 그 땅의 절반이 하천이다.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러면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취소할 수 있다. 하천 부집할래. 그리고 경계선을 착오했다. 2번에 보면 경계 착오가 나와 있죠. 경계를 착오했다 이 말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죄송합니다. 그 밑에 경계 착오에 판례가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에요. 특별한 거 아니고 땅이 있고요. 이게 갑의 땅, 을의 땅인데 이 갑과 을이 이 땅을 서로 맞바꾸기로 교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교환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경계선이 잘못됐고요. 실제 경계선은 여기예요. 원래 대부분의 땅이 누구 거였냐면 을의 땅인데 을이 경계선을 착오해서 이런 교환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실제 경계선을 알았더라면 이런 교환 계약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착오했다 이런 말 나오면 읽어볼 필요 없어요. 취소가 돼야 안 돼? 취소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워낙 강력하게 경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니까 침범했나벼 라고 생각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합의합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는 경계선을 넘지 않았어요. 취소돼야 안 돼요? 자,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경계선 이런 말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되게 또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경계선에 착오하면 취소가 되는 거. 3번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 보증인의 착오. 중요하죠. 취소가 가능합니다.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얘가 채권자, 얘가 채무자. 근데 돈 빌리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 돈 빌리려고 하면 보통은 자기 부동산에 담보를 잡혀요. 근데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없어요. 담보 잡힐 게 없다. 그럼 채권자가 당연히 뭘 요구하겠어요? 보증인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보증을 서줍니다. 보증인이요. 보증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인적 보증과 물적 보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적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연대보증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야. 내가 책임 다지겠다. 그게 인적 보증이고, 물적 보증은 뭐냐면 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갑의 저당을 잡혀주는 거야. 채무자를 누구로 해서? 을로 해서. 그럼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누구 건물이 경매 넘어가는 거야? 병의 건물. 이게 물적 보증이에요. 그럼 얘는 보증인인데 얘는 어디다가 보증을 섰냐면 물건 위에.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러요. 물상보증이라는 말은 앞에서 뒤에 가면 많이 나올 거예요. 물상보증이란 뭐냐면 다른 채무자를 위해서 자기 부동산에 담보 잡힌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 이 병은 왜 자기 건물에 저당을 잡혀줬냐면 채무자가 친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증을 서고 봤더니 채무자가 친구가 아니라 딴 사람이에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보증 막 서주해? 빚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보증은 잘 안 서줘요. 근데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중요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3번. 그럼 만약에 병이요. 채무자가 을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채무자의 자력 상태를 착오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자기 친구 을을 위해 보증을 서줘요. 근데 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괜찮아. 내 친구 을을 위해 보증을 서줘도 난 피해가 없어. 왜냐하면 내 친구는 되게 부자니까 나한테까지 피해가 올 일은 없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서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지야. 뭘 착오했어요? 자력 상태.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건 안 중요해요. 이건 안 중요해요. 이건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누구이냐 이건 중요한데 그 채무자의 자력 상태가 어떠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증이라는 건 어차피 위험을 감수하는 제도예요. 그럼 보증을 서줬다. 누구를 위해 보증을 서줬다라고 하면 일이 잘못되면 책임질 의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채무자의 자력 상태 가지고 중요 부분을 논의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건 취소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뭘 착오했을 때만 되고 채무자의 동일성을 착오했을 때만 되고. 이해되셨어요? 예. 일단 뭐 이거 헷갈리면 일단 3번 써 있는 건 정확히 기억하세요. 채무자의 동일성의 착오는 중요 부분이고 4번 매매에서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중요하죠. 매매는요. 사람이 중요해요? 물건이 중요해요? 이 물건,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보신 것처럼 아까 지웠는데 아까 그 매도인이 뭐 유태인이냐 게르만이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포도주의 질과 양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면 물건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에서 목적물의 동일성 이러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목적물의 타인성이라고 하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목적물의 타인성이라는 건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의미인지 드셨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책을 데스크에서 샀어요. 샀는데 저는 이 책이 개론책인 줄 알고 샀어요. 근데 사고 봤더니 개론이 아니라 같이 삘개가지고 민법이에요. 중요해 안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죠. 민법 두 권 들고 뭐 할 거예요? 중요해. 그럼 뭐 하면 돼요?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들어가 있는 뜻이 취소하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살 때 민법 책인 건 알았어요. 알았는데 저는 살 때 어떤 생각이냐면 이걸 판매하는 곳이 우리 해커스 강남 학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고 봤더니 실제 판매처는 이 강남 학원이 아니라 해커스 출판사가 파는 거였대요. 우리한테 중요해요? 누가 파는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누구냐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물건의 동일성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5번, 6번은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4번까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취소할 수 없는 경우인데 1번 자 대표적으로 시가나 면적이에요. 시가나 면적 그러면 취소가 안 돼요. 생각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다 싸다 면적이 다소 부족하다 이건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물론 앞에 현저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취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저하다는 말이 없으면 시가나 면적 가지고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참고사항이에요. 치료 원인을 잘못 알았다 이건 뭐 의미 없어요. 3번 보세요. 3번 핵심어는 법령상 제한입니다.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 토지가 시설 녹지에 편입되어 우사를 짓고 비유구를 키울 수 없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을 샀는데 땅 사서 뭐 할 생각이냐면 소 키울 생각이었어요. 비유구를 키우고 우사, 소집이죠. 소집도 짓고 이러려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땅 사고 봤더니 그 땅이 법령상 시설 녹지에 편입되어서 가축을 키울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소 키우려고 땅 샀는데 소를 못 키우는 땅이라는 거죠. 중요해 안 중요해? 취소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 판례가 이건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판례를 공부하실 때는 감정을 버리시고 판례 입장을 충실히 따르셔야 돼요. 그렇죠? 취소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법령상 제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은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만 돼요. 경제적 손실이 없으면 착오 취소가 안 돼요. 판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점의 첫 단어가 뭐냐면 군유지예요. 군유지 판례하고 두 번째는 굵은 글씨 뭐가 있어요? 무효인 가압류 판례. 여기 둘 중에서 두 번째 무효인 가압류 판례가 우리 시험에 두 번 출제가 됐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 취소는 되지 않는다. 자, 이런 사건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얘도 이제 휴게소를 하고 싶었는데 휴게소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땅이 군유지라고 생각했어요. 군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군과 계약을 한 거예요.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군의 땅을 빌려 쓰는 대신에 여기다가 휴게소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을 군에 기부 체납하고 넘겨주고 운영권을 따서 이용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땅은 군유지가 아니고요. 군 소속으로 있는 마을 주민들의 총유지예요. 군 땅이 아니라 마을 땅이라는 거죠.
그 갑이 어라 이거 군게 아니네. 그럼 이 계약 취소한다라고 했는데 이 마을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어차피 군 소속으로 있는 마을이니까 당신이 군과 맺은 계약을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해 주겠다라고요. 그럼 이 계약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갑은 경제적인 손실,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착오 취소가 되느냐라고 물으면 취소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군유지 판례고요. 우리 시험에 2번 나온 판례가 무효인 가압류 사건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줍니다. 근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줄 때는 그 요건 중에서 이 회사 부동산 등에 가압류 같은 게 없어야 돼요. 가압류 있는 부동산에 보증을 서주게 되면 얘가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게 요건이에요. 근데 보증을 서줬는데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서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업 실태 조사를 보고받는 바람에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보증을 섰는데 등기부에 가압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에 대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기부상에 가압류가 있었지만 이 가압류는 어떤 가압류냐면 무효인 가압류예요.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록도 있었지만 그 가압류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그럼 가압류가 실제로 있는 것과 같아요, 없는 것과 같아요? 없는 거랑 같죠? 그럼 얘는 경제적 손실이 없어요. 그럼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문제에서 무효인 가압류 이 말이 딱 나오면 그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 강박은 경제적 손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착오는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돼요. 자, 뭐 5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린 판례 위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마지막으로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과실이 없을 것.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77쪽에 맨 밑에 1번.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피곤하시죠? 예, 어깨 한번 이렇게 좀 돌리시고, 어깨 좀 돌리시고,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시고. 이제 정신 맑아질 때 되지 않았나요? 시험 수업 다 끝나가는데. 예.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너무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동그라미 1번 보면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법률행위 종류, 목적에 비추어 주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주의무 결여가 아니라 현저하게 결여했다. 이것을 중과실이다라고 불러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78쪽에 판례 박스가 있는데 중과실 인정 판례가 있어요. 인정 판례 3개. 자, 1번에 굵은 글씨 공장 경영자 판례. 공장 경영자 판례. 2번에 굵은 글씨 담보 설정 해지 판례고요. 3번 보세요. 3번.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1번하고 3번이 중요해요. 1번하고 3번. 그러니까 요 2번은 뭐 나중에 볼 건데 세 가지를 2번은 중요하지 않은데도 왜 적어놨냐면 우리 지금 나와 있는 판례 중에서 중과실을 인정한 민사 판례는 딱 3개예요. 요 3개. 공장 경영자 판례, 담보 설정 해지 판례, 그리고 공인중개사 판례.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중과실이 인정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물어보면 무조건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없는 거예요. 1번하고 3번만 좀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장 경영자,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 공장 경영자가 을한테 땅을 사는데 얘는 이 땅을 왜 샀냐면 매수를 한 이유가 공장 부지가 부족해서 공장 지으려고 땅 샀어요. 근데 공장 지으려고 땅 샀는데 이 땅은 공장을 못 짓게 돼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이 야, 공장 지으려고 땅 샀는데 못 짓는데 취소 이럽니다. 그러자 이 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은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샀습니까? 중과실이죠. 라고 중과실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공장을 경영하는 자, 사장님이잖아요. 공장 사장님이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관할관청에 문의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이건 일반 과실이 아니라 뭘로 봐요? 중과실이에요. 그럼 얘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그리고 보통 이제 땅을 산다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사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통 누구를 통해서 사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사려고요. 그러면 공적장부를 확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토지를 매수하면서 공적장부, 대장 이런 거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다른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일반 과실이 아니라 뭘로 본다는 게 판례냐면 중과실로 본다. 3번 그게 그 판례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험에는 1번 판례가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3번 판례가 이제 나온 다음부터는 3번이 중요해요. 공인중개사 직접 관련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장 경영자 판례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판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요거 3개 빼고는 물어보면 그냥 중과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대표적으로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고려청자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골동품을 좋아하는데 딱 보니까 한눈에 고려청자예요. 그래서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가짜예요. 위품이죠. 그럼 일단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 위품이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진품과 가품은 중요한 차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가 산 거예요. 중과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3개 빼고는 뭐라고 물어봐도 중과실이 없다라고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이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게 78쪽 맨 밑에 보세요. 77쪽 맨 밑에 가운데 뭐라고 되냐면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 없이 위품을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경우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시하네요. 대표적으로 없는 판례고 있는 건 3가지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 판례 박스 밑에 2번 보면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 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중요 부분은 표의자. 그리고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이고. 3번 보세요.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중과실이 있으면. 아무리 중요해도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착오를 일으켰냐면 상대방이 중과실이 있다는 걸 상대방이 뭐 했다고요? 이용해 먹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중과실 있는 표의자보다 누구에게 더 있다는 거예요? 이용해 먹은 상대방이죠. 그럼 이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중과실이 있으면 언제든지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지문은 틀려요. 원래는 안 되는데 상대방이 이용해 먹었다면 가능하다. 괄호에 나와 있죠. 몇 년도 판례요? 1955년 판례죠. 6.25 끝나고 얼마 있다가 나온 판례. 우리 작년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 하면서 좀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이번 시험 이게 출제가 됐어요. 중과실을 이용했다. 이런 말 나오면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착오의 효과. 뭐 1번, 2번을 읽어보시면 돼요. 선의삼자 보호한다 이 얘기고. 자, 3번 표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갑이 과실이 있어요. 중요 부분의 착오인데 과실이 있다. 자,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뭐 오늘은 이제 깔끔하게 끝내죠. 자, 중과실이 아니라 그냥 과실이에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취소를 얘가 하면 상대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게 될까요? 을이 피해를 봐요. 그러면 이 을이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인데, 자, 우리 판례는 이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착오 취소하는 것이 위법행위예요, 법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이 인정 적법한 거지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불법행위가 나올 수 없어요. 자, 교재 볼게요. 그 78쪽의 맨 밑에 78쪽의 맨 밑에 가운데 뭐라고 되냐면 자, 가운데부터 줄 거두시면 돼요. 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적법한 거잖아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법행위가 나올 수 없어요.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적용범인데 뭐 다 보신 거예요. 공법행위, 소송행위, 신분행위에 적용 없다. 다만 2번의 판례만 볼게요. 2번 판례. 3번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화해계약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마지막에 확인만 하면 되고요. 2번 판례 보면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대리인 사임 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 대리인의 표시 기간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 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 대리인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를 무효라 볼 수는 없다. 뭐라는 거예요, 이거? 네. 일단 소송 대리인 나와. 소송 대리인은 보통 누구겠어요? 변호사이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자기 사무원한테, 사무직원한테 뭘 하라고 시켰대요? 첫째 줄 가운데 사임 신고서를 제출해라. 그러니까 사임 신고서 제출이라는 건 이 사건에서 자기는 손 떼겠다. 더 이상 이 사건의 변론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근데 직원한테 가서 사임 신고서 좀 내고 오세요 이랬더니 이 직원이 어리버리 가가지고 사임 신고서를 낸 게 아니라 뭐 하고 왔어요? 소를 취하해 버린 거야. 이 소송 끝난 거야.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셋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를 취하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변호사가 이건 착오니까 소취하를 취소시켜서 무효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무슨 행위예요? 소송행위요. 소송행위는 표시하면 무조건 유효한 것이지 소취하를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표시하면 그 효력은 언제나 유효하다라는 거죠. 자, 3번은 지금 안 보셔도 된다고 했고 이제 마지막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1번 착오와 사기. 별표 하나 해두세요. 착오와 사기. 맨 밑에 괄호 1번 착오와 사기 별표 하나. 한 장 넘겨보시면 2번 착오와 해제. 얘는 별표 3개예요. 별표 3개.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의 착오와 담보 책임을 안 봐도 돼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착오와 사기는 별표 하나, 2번의 착오 해제는 3개. 갑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칩니다. 자, 사기를 당해서 얘가 착오에 빠졌다. 그러면 일단 사기 당했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착오가 있었으니 착오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 갑은 취소하려면 사기 취소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착오 취소가 우선하는지 아니면 선택하면 되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당연히 선택하면 돼요. 자기가 입증하기 쉬운 거 입증하면 돼요.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쉬우면 요거 입증해서 취소하면 되고 착오를 입증하기 쉬우면 그거 입증해서 취소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기당해서 착오에 빠졌다. 둘 중에 하나를 뭐 하면 된다고요? 선택.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볼 거고 자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판례인데 이번 시험에도 또 나왔어요. 거의 매년 나오는데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돈을 안 줘요. 그러면 갑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넌 왜 약속을 안 지켜라고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그런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뭐 기초과정 때 봤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 계약법에 가면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는 언제 한다고요?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누구 잘못으로? 을. 그러면 갑은 해제하고 뭐를 따로 받아야 될까요? 손해배상을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을은 이제 갑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줄 판인데 근데 을이 왜 이 토지 매매 계약을 했나 봤더니 이 을에게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을이 먼저 갑에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더라면 을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필요 없는 거야. 할 필요 없어요. 적법한 거니까. 근데 취소하기 전에 먼저 해제당하면 꼼짝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먼저 해제가 됐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나중에라도 취소가 되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공평의 원칙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취소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얘가 해제당하기 전에 얘가 해제하기 전에 먼저 취소했으면 아무런 배상 책임을 안 져요. 근데 단지 먼저 해제가 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될까요? 나중에라도 취소시켜 줘야 될까요? 당연히 해주는 거였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럼 이 경우에 얘가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떤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많이 물어보냐면 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제가 되었다면 다시 취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OX요. 틀려요. 해제됐어도 적법하게 취소해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럼 보세요. 80쪽을 보죠. 80쪽. 80쪽에 2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취소하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하면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법하게 해제가 됐어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어떤 실익이 있다고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인데 이 사례에서 해제는 매도인이 한 거예요? 매수인이 한 거예요? 해제. 매도인이 대금 못 받았다고 해제한 거였잖아요. 그럼 이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 취소시켜버리면 이때는 얘가 원래 부담해야 될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적법하게 해제가 되었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취소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얘가 중도금을 안 줬는데 얘가 매매 계약을 한 이유가 갑이 사기친 거야. 갑이 사기쳐서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을이 멍하고 있는 사이에 중도금 일자가 지나가서 해제당했대. 그럼 사기당한 애가 손해배상 해야 될까요? 나중에라도 사기 취소하면 될까요? 당연히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해서 취소를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보고 맞히죠. 착오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요번 우리 시험 문제인데 1번 보면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OX. 지금 방금 본 거야. 적법하게 해제되었어도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정답은 바로 1번이고요. 실제 시험장이면 2번은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 단축해야 되니까. 1번 정답이면 체크하고 넘어가야죠. 지금은 실제 시험이 아니니까 다 봐요. 자, 2번 보면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 불법 행위가 될 수 없다. 적법하다고 했죠.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안 돼요. 착오 취소가 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중요한 말은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이용했다. 그러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요? 유지하려는 자가 해야 돼요? 취소를 막을 사람이니까 유지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다 틀렸고요. 옳은 지문은 1번만 옳은 지문이죠. 기출문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수업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없죠. 예, 그러니까 너무 깊이 막 공부하신다, 너무 뭐 넓게 막 생각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험상으로는 우리는 어차피 시험을 보기 위한 거니까 어차피 말씀드린 내용들 요거 위주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넓게 깊이 보면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주차 끝나고 좀 복습 좀 하셨어요? 복습하셔야 돼요. 예, 복습하시고 복습하실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냥 중요하다고 체크한 거 위주로 여러 차례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볼 거니까 너무 뭐 어렵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